안녕하세요. 쉬운 사주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우리 살면서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도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좋았어. 그 사람하고 있었을 때 좋은 시간이었다. 이런 느낌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인연이라고 하고요. 또 안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분들을 악연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시간의 공간에 의해서 우리가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인연을 맺고 살거든요. 그래서 운이 다 되면 우리는 이제 인연이 다 됐다고 하고 헤어지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연 중에서 나의 정신과 육체와 금전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고 마음고생을 하고 차라리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인연을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악연이라고 하죠. 그럼 사주 명리학에서요, 우리는 악연을 미리 알고 또 예측하고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사주 명리학으로 바라보는 인연, 악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우리 사주 명리학에는요, 12신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순서대로 암기를 하셨는데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겁재, 천지, 연월, 망장, 반역, 육화 이렇게 12신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와 뜻을 따로따로 공부하시는데요. 아예 그 의미를 다 이해를 하신다면 순서만 외우시면 그 12신살은 찾기도 쉽고요. 해석하기도 쉽습니다. 저는 12신살을 12운송과 마찬가지로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거든요.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그 악연과 인연에 대한 공부법도요. 이 12신살에 있는 겁살이라는 것에 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삼합을 보고 12신살을 찾아내는데요. 삼합의 첫 번째 글자는요. 지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글자는요. 장성살이고요. 또 마지막에 있는 글자는요. 화개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중간, 마지막 글자를 보고 그 세 가지만 알면 12신살은 언제나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2신살 그 마지막 글자인 삼합의 마지막 글자인 화개살 다음 글자가 다시 시작을 하는 겁살입니다. 겁살은요. 말 그대로 겁탈할 겁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내 것을 겁탈하고 또 뺏어가고 노리고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겁살대운에는요. 새로운 개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을 새로 세우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해서 조금 겁살을 나쁘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통변을 할 때도 저는 겁살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우리가 인연이 있는 사람, 악연이 되는 사람은요. 겁살운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인연과 악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합을 보면요. 인오술 그래가지고 호랑이띠와 말띠와 개띠가 있습니다. 이 개띠, 인오술 마지막 글자의 다음 글자인 해, 돼지띠가 이 호랑이띠와 말띠와 개띠한테는 겁살에 해당되는 띠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띠를 가진 사람은 돼지띠를 만나면 겁살에 해당되는 거고요. 말띠는 돼지띠를 만나면 겁살이고요. 개띠도 마찬가지로 돼지띠를 만나면 겁살입니다. 이분들은 돼지띠가 나에게 겁살의 상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유축, 즉 뱀띠와 닭띠와 소띠는요. 축 다음에 오는 인, 호랑이띠가 이분들한테는 겁살에 해당되는 겁니다. 호랑이띠가 이분들한테는요. 내 것을 뺏어가고 겁탈해가는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호랑이띠를 조금 조심을 하시고요.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됩니다. 너무 믿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신자진, 원숭이띠와 쥐띠와 용띠가 해당되는데요. 이 띠에 있는 사람은요. 진 다음에 오는 사화, 즉 뱀띠가 겁살에 해당하는 인연입니다. 악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해묘미 이렇게 돼지띠와 토끼띠와 양띠는요. 미 다음에 오는 글자죠. 즉 신금, 원숭이띠가 이분들한테는 겁살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학우님들한테 해당되는 띠가 무엇인지 보시고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호랑이띠다 이러면요. 돼지띠가 나한테는 겁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 중에 돼지띠가 나한테 그런 안 좋은 피해를 입히거나
좀 힘들게 했던 인연이다 이렇게 유추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운도요. 내가 이런 띠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해에서 겁살의 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나한테 손재를 입히거나 내 것을 뺏어가거나 나를 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인자, 힘들게 할 수 있는 인자가 겁살의 인자거든요. 그런 겁살의 대운이 온다, 겁살의 세운이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학우님들 만세력에 이제 내 생일 생년월일 입력해서 이렇게 사주 명식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이렇게 보셨을 때 첫 번째 연이라는 글자에 있는 띠가 자신의 띠고요. 그 띠의 삼합, 인옷을 신자진, 해묘미, 사유축 이 네 가지를요 항상 삼합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연지를 중심으로 보는 게 있고요. 이것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에 의해서 나한테 드러나는 겁살의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일지라고 해서 이렇게 연월일시 중에서 일이라고 하는 거에 밑에 일지, 그 일지를 중심으로 삼합을 찾는 겁니다. 일지에서 판단하는 것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살의 오행입니다. 그래서 일지가 신금인 사람은요 신사진 그랬으니까요. 진 다음에 오는 사화의 띠를 가지거나 혹은 사화의 일지를 가지거나 사화의 운이 올 때 나한테 직접적으로 겁살의 운이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2신사를 해석할 때는요 연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금방 본 것처럼 일지를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연을 중심으로 보는 거는요 이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내 의견하고는 조금 상관없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가 그건 내가 좌지우지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지에서 일어나는 삼합은요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서 저 사람을 사귀는 거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체적이죠. 일지에서 일어나는 삼합의 다음 글자 겁살은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겁살에 해당하는 해에는 결정을 하거나 개업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겁살의 인연을 만났을 때 느낌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겁살의 인연을 만나도요 다 나쁘다, 다 힘들었다 이렇게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요 사주가 굉장히 조열하고 또 뜨겁고 건조한 사주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분들은 조우용신으로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이 와야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겁살에 해당하는 글자가 물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인자를 덥석 뭅니다. 그래야만 내가 편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수영장에 뛰어들거나 물에 뛰어드는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굉장히 뜨거운 사주는요 이렇게 물에 덜썩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죠. 그런데 옷이 젖거나 신발이 젖거나 이런 폐해는 들어옵니다. 이 겁살의 피해는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겁살이라서 내가 손해를 보고 또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폐해를 입었다고 해도 돌이켜보면 그래도 그 사람하고 있었을 때 굉장히 좋았어, 좀 행복했어 라고 느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용신의 글자가 겁살에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겁살이 온다고 해도요 다 피해가고 다 배척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피한다고 해서 이 연에서 들어오는 겁살은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에 있는 겁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겁살도요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부터 나에게 내 띠에 속한 겁살의 상대 띠는 무엇인가를 아신다면 유리하게 인간관계를 맺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요 이 겁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좌표법과 마찬가지로 겁살도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다르게 펼쳐집니다. 겁살이요 연에 있으면요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 분들이나 혹은 나보다 윗사람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조상 때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 때 이미 그런 겁살의 영향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그렇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런 조상이었다라고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월에 겁살이 있을 경우에는요 형제가 내 것을 뺏어간다 이렇게 유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제간의 덕이 크게 있지 않고요 또 형제간의 우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소원하게 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겁살이 오래 있을 때는 부모 형제와의 인연이 그렇게 돈독하지 않다. 가족이 나한테 기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일에 겁재가 있으면요. 배우자 자리에 겁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한테 희생을 많이 해야 되고요. 희생을 하면서도 기쁨을 느끼느냐 아니면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 이거는 또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글자가 용신에 있느냐 희신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희생을 하고 베풀어도 행복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글자가 기신에 있거나 흉신에 있으면요. 이렇게 힘들게 베풀면서 내가 그거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겁살이면서 흉신이나 기신의 글자가 있을 때 힘듭니다. 그리고 시에 겁살이 있다 이러면 우리 자식이 내 걸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시에 겁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겁살 말고요. 육신의 겁재요. 시에 겁재가 있으면 아주 담 넘어오는 귀여운 도둑이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모아놓은 재물이나 나의 재산을 내 자식이 미리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나이가 있지만 자식에게 재산을 먼저 넘겨준다거나 자식에게 지원을 해주고 후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겁재, 겁살 이런 거는요. 내 것을 뺏어간다, 내 것을 겁탈해 간다 이런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겁살이라고 해도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용신과 희신에 있는 글자가 겁살일 경우에는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준다. 기쁜 마음으로 내 것을 내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은요. 이 사주 주인공의 본인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겁재, 겁살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인연이 악연으로 남을 것인가 혹은 좋은 인연으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12신살에 있는 겁살을 가져와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내용 좀 더 깊은 공부를 원하시면요. 제 블로그에 오셔서 겁살에 대해서 포스팅한 내용을 자세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